안녕하세요. ABA 선생님 전은지입니다. 오늘은 네가 내 딸이라 행복해 라는 책 가지고 왔고요. 이 책은 이 책 저자는 김명주님인데 김명주님은 작가님은 자폐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님으로서 그 과정들을 되게 상세하게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책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많이 묻어나는 책인데 저는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이 책을 통해서 장애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의 어떤 마음가짐 그리고 그 마음가짐이 어떻게 성장을 하셨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들께서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 나가시면서 공감되는 부분들 읽으시면서 그런 같은 감정들도 느낄 수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아이 교육을 하셨는지도 보고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들 말씀드려 볼게요. 네, 책의 23페이지에 보면 주인공인 딸 혜니가 진단을 받기 직전에 어떤 상태였는지가 묘사가 되어 있어요. 23페이지에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폐 진단을 받을 때 아주 어린 아이들이 많이 보이는 증상과도 겹치는데요. 혜니는 눈맞춤이 길지 않다든지 안고 포옹하는 것에 있어서 사회적인 어떤 표정들이 없다든지 모든 일들을 좀 무덤덤해 보인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런 행동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시그널들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시그널들은 제가 블로그에도 포스팅을 해놨으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폐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시그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정한 발달 연령이 되었음에도 생활 연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미소가 없다든지 옹알이가 없다든지 사회적인 어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는 그런 자극에 대한 반응이 좀 무덤덤하다든지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 기준 자체가 우리 피를 뽑아서 검사를 했을 때 뭐가 바이러스가 나온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병이 아니고 우리가 아이의 행동을 관찰을 해서 진단을 내리는 정신과 질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마다도 사실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안에 있다든지 혹은 밖에 있다든지 지금 경계에 있다든지 하는 의견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잘 내리지 않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일정한 점수 이상이면 무조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내리는 의사 선생님도 있고 참 아직까지도 굉장히 통일되지 않았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대학병원으로 진단이 조금 예약이 길다 하더라도 대학병원에 예약을 하시고 에이도스와 같은 검사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발달 검사들을 반드시 받고 진단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진단을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정확하게 검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혜니를 키우는 부모님이랑 같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게 됐는데 이민을 가게 되면서 만나는 주치의와 전문의를 통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때는 스펙트럼이라는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티즘이랑 아스퍼거 진단을 받았는데 이때도 병원에서 청력 검사, 뇌파 검사, MRI 검사를 다 해봤지만 어떤 특정한 영역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문의는 수술도 없고 특별한 약도 없기 때문에 학교 교육만으로
아이를 조금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은 사실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특별한 모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시술이나 수술도 없고 우리는 오로지 교육적인 방법으로만 아이들의 상태를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특수교육적인 접근들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그 중재적인 효과가 증명되었고, 미국의 학교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ABA식의 집중적인 중재가 우리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그런 행동들이, 특정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뇌의 특정한 영역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고, 뇌 안에서 신경을 전달하는 물질이 조금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그 전달과 연결이 효율적이지 못해서 우리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과 자극들이 효율적이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아주 기능적으로 처리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면 혜니도 거의 4살 반, 5살까지도 거의 발화가 없었던 상태였고, 특히 언어 지연이 굉장히 심한 장애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특수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근데 특수학교에서 다행히 그 저학년 아이들과 고학년 아이들이 서로 친구를 맺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버디 시스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혜니가 또래 친구들, 같은 반 친구들보다는 쉬는 시간에 고학년 언니들이나 오빠들과 굉장히 잘 지냈고 그들로부터도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짝을 맺어주는 시스템은 굉장히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과 또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되는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특수교육 상황이나 아니면 조금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이렇게 고학년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겠지만 하고 있지 않는 학교들이나 어떤 기관이 있으면 이런 방법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또 굉장히 부러웠던 부분은 아이가 뉴질랜드에서 어쨌든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이와 그리고 아이의 교사, 보조교사, 그리고 특수교육 서비스를 진행하는 심리치료사와 언어치료사가 다 팀을 이루어서 IEP를 계획을 하는데, 이 팀에 있는 선생님들이 모두 이 혜니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또 아이의 새로운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계획을 하는 자리를 항상 정기적으로 가진 것 같아요. 이렇게 시스템이 아이 하나를 가운데에 두고 주변에서 아이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아이에게 다 같이 공동된 목표를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게 저는 굉장히 부럽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유아교육 쪽이 유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더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IEP를 가지고 유아들이 배울 수 있는, 유아들이 배웠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집중적으로 중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선생님들이, 학부모를 포함해서 선생님들이 팀을 이루어서 아이의 목표를 계획을 해주고 그대로 진행을 하고 피드백을 함께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우리 아이들이 발달 점수라든지 언어적인 능력이라든지 사회성 기술 같은 것들이 더 빨리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3페이지를 보면 이 혜니의 아버지로 나오시는 분이 굉장히 긍정왕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어머님이 힘들어 하시거나 울 때도 옆에서 농담으로 항상 웃겨주시고 분위기를 띄우시는 분인데, 뉴질랜드에 이민을 간 후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미국에서 다른 친척들을 만난 날 굉장히 통곡을 하는
모습을 혜니의 어머님이 우연히 보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밝은 분이셨지만 그 안에 정말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아버지 입장에선 사실 또 어떻게 당장 해야 할지도 모르는 이런 막막함, 그리고 새로운 타지에서 이 가정을 잘 이끌어야 한다는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그렇지만 또 그런 힘든 마음을 즉각적으로 가족들에게는 또 표현할 수 없고 좀 감추어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장면에 되게 다 나타나 있어요. 저도 굉장히 울컥하는 내용들이었는데, 사실 이민을 간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거기서 또 특수교육을 이끌어야 하는 부모님으로서 굉장히 더 그 힘든 게 가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치료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주어야 할지 모르는 데서 오는 그런 부모님들의 죄책감, 이런 것들이 이 장면에 실려 있더라고요. 근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들의 부모님과 상담할 일이 많은 저로서는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때를 굉장히 되뇌어 보시면서 뭐가 잘못했을까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부모님들을 봐왔고, 근데 사실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너무 오랜 시간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그것보다는 하루하루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면서 어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조금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하루하루 해나가면서 그 하루를 행복하고 감사하게 보내는 게 훨씬 더 정신이나 신체적으로 더 건강해지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 장면을, 이런 책 내용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책하거나 힘들어하는 시간보다는 부모님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오늘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네가 내 딸이라 행복해 라는 책을 앞부분 읽어봤고요. 또 시간이 되면 뒷부분도 같이 제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유하고, 또 ABA 선생님으로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들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